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에 우려되는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임대 사업자만 유리하고 업계 직접 지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이 통합 후에 하나의 브랜드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한국 승객을 위해서 국제선 임시 운항합니다. 6일부터 인천, 홍콩 노선 주 1회 운항 예정돼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인천, 후쿠오카 운항 재개합니다. 12월 5일부터 주 1회 토요일 운항 예정입니다. 진에어와 대한항공이 좌석 배정, 발권, 수화물 탁송 일괄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로열 브루나이 항공이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우수관광상품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최종 20개가 선정됐습니다. 비추얼 세사에서 만나는 마카오의 대표 관광 포럼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3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3일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11월 말이 엊그저께 것 같은데 이제 뭐 4일이네요 벌써. 그죠? 3일 4일 이렇게 주말 지나면 5일 6일 이렇게 되네요. 7일 뭐 그죠? 예. 자, 오늘 중요한 소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여행업계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사들이 주로 될 것 같은데 한 150개 여행사. 자, 운영 업체 지정은 입찰 방식이 되고요. 여행사 대상 맞춤형 업무 공간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임차 물건, 그러니까 서울 지역 내 임차 물건과 사무실 운영 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 이 선정 공모, 그러니까 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공모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조금 자본이 있는 임대 사업자가 되겠죠.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사업자와 공사 지원 공간에 대한 대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며 이 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한국관광공사 임차 공간 6개월 지원 및 공사 지원 공간 외에 추가 공간 필요시 여행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여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최 측의 입장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자, 운영 사업자의 경우 150개 여행사가 입주 가능한 임차 물건을 보유한 업체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임대 사업자가 선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원도 딴 곳은 엄두도 못 내겠죠. 예. 그래서 여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W사도 있고 F사 있는데 뭐 글로벌 자본인 업체도 있죠. 이 중에는 이런 대형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입주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여기도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여행사 지원의 성격보다는 대형 임대 사업자 지원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또 다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억 넘는 돈에 대부분 이 임대사업자한테 가고 요 임대사업자 요 돈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6개월 운영이면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들이 6개월 동안 150개 공실을 운영을 하면 이거 4억보다 더 벌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요즘처럼 입주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것도 작은 액수는 아니겠죠. 그죠? 예. 선정된 여행사의 입주 기간 역시 애매하죠. 임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다 마치고 뭐 내년 6월 아니면 8월까지 그러면 있다가 나가야 된다는 건데 6개월입니다. 기간이. 예. 여행사들이
공짜로 머물 수 있는 기간 6개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밀어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막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6개월 정도 예상은 하지만 입주 공간에 따라 입주 여행사가 추가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공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입주 여행사 관리 일환으로 또 그 어떤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출퇴근을 증빙해야 하는 절차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좀 그런 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출근부, 퇴근부 도장을 전자식으로 찍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입주만 해놓고 텅텅 비워놓고 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필요한 여행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 오너들을 위한 직접 지원 대책 중 하나라고 하지만 임대 사업자만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예산을 여행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진짜 직접 지원, 레알 지원이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4억 5천을 나눴을 때 조금 뭐 예전에 서울관광제도에서 나눠준 액수 5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조금 선별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못 받는 곳은 또 그 나름대로 억울하고 뭐 아쉽겠지만 아무튼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자, 한편 이번 지원 사업 관련 설명회가 열려요. 12월 9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 반부터 참석 대상은 서울 지역 공유 오피스 입주 희망 여행사로 코로나 때문에 선착순 30명 제한됩니다. 신청은 밑에 자막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기관 저런 기관 이 조직 저 조직에서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고맙고 알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라 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명분 뭐 그런 것들 또 증거 자료 뭐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행정 절차상. 그런데 유례 없는 상황에서는 유례 없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좀 지원 방식을 좀 떠나서 정말로 직접적인 다이렉트 지원이 돼서 도와줬구나 땡큐 이 소리가 나올 그런 혁신적인 좀 방안 이왕 하는 사업 이왕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금융적인 부분, 법적 절차,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은 좀 길어서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 어떤 분이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분석이라기보다도 일단 우리 쪽이랑 좀 가까운 그런 내용을 좀 추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기업 결합 신고 절차가 남았죠.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서 전담 법무법인을 국내외에 선정하고 대한항공 전담부서가 팀을 만들어서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럽 쪽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럽 쪽에서 기업 결합 심사가 어떤 분은 까다롭다 어떤 분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럽의 전체적인 성향이 까다롭긴 해요. 그런데 직접 해외 현지의 법무팀을 구성해서 꾸려서 할 정도면 그렇게 안 부결될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히 드물긴 해요. 자,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 우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은 38.5%라고 했습니다. 화물기까지 하면 40%, 지방공항까지 포함하면 더 낮아진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 시장, 왜냐하면 지방은 LC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약간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의 일부 장거리 노선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다 아울러서 우 사장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고 대한항공 통합사와 경쟁하는 별도의 회사로 LCC 3개사가 같이 시장 점유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독과점 우려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특히 LCC까지 다 한 번에 이제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에어 서울, 에어 부산,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다 아시아나 꺼였으니까. 근데 LCC 시장은 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 왜 같이 FSC와 LCC를 따로 봐서 이렇게 LCC 3사와 시장 점유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텍스트 워딩을 한 거는 FSC와 LCC를 구분 짓겠다는 거예요, 점유율을. 이 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우리 대한항공이 너무 진짜 독과점이 아니라는 우려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말은 맞아요. FSC와 LCC의 점유율을 같이 이렇게 안 보겠다는 그 말은 맞는데, 근데 그걸 다른 회사로 봤을 때가 그렇지, 같은 한 회사로 보면은 결국 점유율에 포함이 되지요. 예, 그래서 요 말에도 약간 어폐가 있지 않냐, 예, 그런 조금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해서 아시아항공과의 브랜드 통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우 사장은 통합 후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3의 신규 브랜드로 가기에는 시간과 투자 비용상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기존에 이 항공시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알려졌는데 이걸 그냥 합쳐갖고 대한항공으로 가든가 그렇게 낫지, 무슨 갑자기 뭐 코리아나 항공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같고, LCC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과 별도의 법인과 별도의 경영진이 운영할 예정이며 LCC는 별도로 가겠다는 얘기죠. 양사 통합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뭐 지금은 좋은 말만 하겠죠. 자, 또 스케줄에 대한 다양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효율 증대를 통해 앞으로 양사 통합과는 별도로 저비용 항공사의 특성에 맞는 경영진이 들어와서 별도의 경영을 통해 외국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는 통합 LCC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도 여기서도 어차피 통합은 다 되는 건데 어쨌든 LCC와는 자꾸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LCC까지 그냥 완전히 거대 공룡이 된다는 인식이 계속 심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막 통합이 돼서 독과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CC와는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근데 별도의 경영진들이 와서 한다는데 어차피 한통속인 거. 예. 그래서 요 LCC가 현재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는 외항사랑 경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요것도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LCC는 기존의 단거리 노선이고, 물론 중단거리 노선의 외항사들도 있지만, 이걸 우리나라 국적 LCC를 외항사와 경쟁해서 잘해라라고 하는 거는 노선의 점유율 자체가 다르고 노선 거리가 다른데, 요것도 어쨌든 요 워딩 봐도 굉장히 LCC와는 그 거리를 두려는 그런 워딩 같아요. 예. 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2019년 대비 약 35% 수준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대한항공이 2019년 대비 35% 수준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또 뭐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아무튼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메인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년도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문 내용은 다른 매체에서도 사실 나왔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가면은 그 뉴스룸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쫙 나왔어요. 자세히. 저희는 너무 그 디테일하게까지는 보내드리긴 조금 무리가 된다 싶어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소식,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유학, 그 다음에 출장 등 학업과 생업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해야 하는 한국 승객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항공편을 띄웁니다. 캐세이 퍼시픽이 인천과 홍콩을 잇는 항공편을 오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주 1회입니다. 매주 일요일 운항합니다. 비정기입니다. 예. 정기편은 아니고 장기간 국제선 노선 중단으로 인한 불편 해소될 것 같고요.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해당 항공편의 운항 여부와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은 홍콩 도착 또는 경유가 가능하고요. 인천발 왕복 노선 도착지는 홍콩, 그 다음에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 그다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밴쿠버, 호주 멜버른, 시드니입니다. 편도 노선으로는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스위스 7위, 영국 런던,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호주의 멜버른, 시드니가 있습니다. 호주 대만 노선의 경우는요, 캐세이 퍼시픽 예약 발권부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이외 모든 노선은 캐세이 퍼시픽 홈페이지와 예약 발권부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홍콩에 도착 후 캐세이 퍼시픽 항공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연결편도 운항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노선 말씀드릴게요. 시드니, 멜버른, 퍼스,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유럽 쪽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런던, 맨체스터, 필리핀 마닐라, 싱가포르, 타이베이, 미주 및 동남아 지역의 일부 도시라고 합니다. 국내 항공사와 연결되는 모든 항공편은 캐세이 퍼시픽 예약 발권부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홍콩 조금 가기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 그래도 캐세이 퍼시픽에서 임시편 마련이 됐으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티웨이 항공이 12월 5일부터 주 1회 토요일입니다. 인천 후쿠오카 노선 운항 재개 들어갑니다. 9개월 만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홈페이지 모바일 통해서 예약 시 탑승 당일 수속 마감 전까지 예약 취소 1회, 예약 변경이 2회까지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일본 노선 진에어도 재개하고 또 티웨이 항공도 이렇게 재개를 하네요. 아무튼 축하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어쨌든 운항은 재개해야 되니까 상황만 나아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진에어가요 2일부터 대한항공과 연결 탑승 수속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IATCI라고 하네요. 요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요게 뭐냐면 항공사 간 연결 항공편 이용 승객에게 최초 탑승 수속 한 번으로 최종 목적지까지의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수화물 탁송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대상 노선은요, 국제선 전 노선이 되고요. 진에어와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인천공항 등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수화물을 다시 찾아 붙이거나 좌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출발지에서 연결 수속을 마친 승객은 바로 연결 항공편으로 탑승이 가능하고요. 연결 수속 서비스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승 수요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편 이런 거는 다 익숙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LCC와 FSC 저비용 항공사와 대형 항공사, 물론 대한항공과 진에어 같은 회사 계열이니까 가능하지만 그 FSC와 LCC의 연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편리해진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한편으로는 아시아나항공과 합쳐서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LCC와 합치면 LCC와 FSC의 이런 서비스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은 하겠네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런 게 편리해짐에 따라서 그냥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서비스가 편리해진다는 것은 좌우당간 어찌하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쪽에서건 비용 발생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랑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무슨 미쳤다고 기업이 공짜로 이렇게 내줍니까? 그래서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한 주간 중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12월 3일이 목요일이죠. 3일 목요일 저녁 8시 저희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저녁 8시부터 라이브 방송 예전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시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